이번 주 일정 봐야 되겠죠? 일정에서도 또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거 많이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정부가 뭐 할까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항상 요즘에 테마가 정부 정책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혹시나 또 그 산업 기재부 뭐 산업부 이런 데 막 뒤져봤더니 뭐 일정들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주 보니까 눈길이 끄는 거는 주 후반인가요? 그때 뭐 AI 관련된 쪽에서 뭐 산학 협동 뭐 이런 얘기들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안 꺾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AI 회사 솔트룩스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이 어디겠느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단기 과열로 들어갔네요. 네, 과열로 들어가고 또 이번에 CES 끝나고 삼성전자 부회장님 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 투자한 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로봇의 진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앞서 뭐 치킨 튀기는 로봇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확 뜨거워지긴 하겠죠. 근데 네. 이 로봇에 대해서 글쎄 어디서 얼마나 쓰일까 이제 막연하게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치킨 튀기는 기계 이러니까 네. 산업에 어디에 적용이 되겠구나. 3D 업종들. 그렇죠. 근데 우리 서비스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출생률 이래 가지고는 자연 소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한 30년 뒤에 가면은 인구가 3천 명대로 뚝 떨어진다면서요. 3천만? 네, 3천 명이. 네, 3천만. 안경 다시 써요. 네, 3천만 시대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노동력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없는 애들을 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만들어 주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침부터. 네, 무리한 부탁을 드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내 한 번 거느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다고 또 그러시면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로봇하고 이민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봤을 때 그나마 로봇이 맞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러면 이쪽이 맞아.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또 오버로 대응하시기가 조금 힘든 게 최근에 보면은 사모펀드가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그런데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권이 들어와서 종목 장세가 막 나온다. 그러고 있을 때 이런 사모펀드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가를 확 들어왔다가 또 단기 차익, 그러니까 이런 건 짧은 대응, 그러니까 이게 또 시총이 거의 이제 7,900억대네요. 그러니까 8,000억대 넘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덩치 있는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기조가 며칠 모아갔다가 또 한 번에 확 정리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단 무리하지 말자라고 네. 하고 앞서 말씀 뉴로메카 뭐 SBB테크 뭐 이런 회사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회사들이 움직이는 거랑 아니면 어차피 커진다 그러면은 그게 맞죠. 결론적으로는 뭐 부품 관련된 뭐 SPG 이런 회사들이 또 부각을 받아야 되겠죠. 네. 네. 커진다고 하니까. 점점 그 바이오라든가 그럼요. 제약이라든가 이 건강식품 이쪽에 대한 시장 효과만 있다면. 네. 이번에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회사들 몇 개 보다가 네. 일단 덮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와 생각보다 기술들이 많이 발전된 상황들. 그러니까 세포 치료 기술이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저희가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다, 폐암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무슨 방사능 치료를 한다 그래서 뭐 동위원소 기구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치료였는데 요즘은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타겟 치료로 바뀐대요. 그러면 아예 할 수 있는 부위나 아니면 몸에 전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부위들은 확 줄어들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몸의 거부감이나 치료 효능이나 이게 확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번에도 저는 백내장 수술이 되게 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루에 제가 보기에 그 환자, 그러니까 수술하는 환자만 하더라도 한 30명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한 30분 내에 치료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는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참 오래 살게 되겠구나. 그러면 오래 살려면 돈이 있어야겠구나. 돈이 있기 위해서는 근데 로봇에 의해서 자꾸 우리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맥도널드가 됐든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요식업들서부터 그렇죠. 서비스가 이 키오스크 때문에 또 많이 사라졌는데 오늘 키오스크에 많이 피리 꽂히셨네요. 아니 그것도 느낌상 네. 그냥 로봇의 대중화 이거 일단 감이 안 왔는데 네. 이런 데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프랜차이즈 네. 사장이라 그러면 네. 요거를 바로 적용한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로 바로 이거 먼저 아마 시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출연진도 네. 로봇 AI로 대체를 하려고 뭔 하는 소린가 그랬어. 임 대표님의 빅픽처가 생각나서 네, 빅픽처. 네.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저희 이제 어차피 정년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뭘로 하느냐? 저희는 금융이 힘이다. 단타가 힘. 네.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벌자 뭐 이런. 아니 그래서 네. 그 일본에서도 그 일본의 그 와세다 대학교 교수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이 이 주식책, 재테크 책이 아니래요. 환투자 책이라는 거라 이유가 뭐냐면 거기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은퇴한 자금들은 있고 예. 그거 가지고 환투자가 가장 하기가 쉽고 또 수익 내기가 짭짤하니까 네. 그거 가지고 투자법을 배운 그 노령층들이 많다는 거죠. 환투자는 조금 그런 게. 근데 애는 이제까지 요번에는 이렇지만 예. 과거에는 그냥 싸지면 그렇죠. 무조건 그냥 사놨다가 네. 떨어지면 올라가면 그냥 팔고 되게 단순하게. 그 이제 책 다시 나오겠네 이제. 아, 4월 네네. 달부터는. 어디가? 4월 달에 이제 우리 일본 총재님 바뀌신 다음부터는 네. 그 이제 변동성이 이상해지겠죠. 엄청- 이제는 힘들어지겠죠.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한국 시장 와서 단타. 네. 가서 일본으로 책 써야겠네요. 한국 시장에서 단타하는 법. 그럴까요? 우리 일본 시장 개청하십시다. 그럴까요? 예. 결국 우리가 문제가 네. 성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처럼. 그렇죠. 그럼 이 성장이 없는 나라에서는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성장을 가져와야 되지 않냐. 소데스네. 빠가.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미국 증시가 위험한 자리에서 살아나는데 이제 미국 증시 보게 되면 또 주말 사이에 그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는 또 골디락스 뭐 이런 얘기들. 네, 고용의 골디락스. 고용에. 네, 이게 또 무슨 뭐 장 영양제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잘 보게 되면 실업률은 또 최저. 근데 임금이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불안했었는데 임금이 이제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충분하게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임금 상승률이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 경기 연착륙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근데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보고서 보고 또 이렇게 막 설레발을 갖는다는 얘기는 미국도 저희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얼만큼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찾으려고 무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이 뭔데 이런 거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 돌아섰는데 가장 좋은 쪽으로는 다우는 뭐 이제 신세계 지지 딱 잘하고 돌리는 모습들. 진짜 예쁘네요. 다우는 예쁘죠. 네. 네. S&P 500도 저항선 이제 훅 하고 돌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다우와 나스닥의 중간 입장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지지권이 밑에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나스닥은 아직은 이제 저항으로 보게 되면 지금 750선? 네. 와, 인상 안 찡그리도 다 보여요. 오, 네. 1750선. 네, 이 정도 저항 확인하고 나게 되면 이제 다음은 이제 쓱 하고 돌아와서 여기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우와, 이제 뭐 해볼 만하다 싶은데 이번 주에 또 들어오는 게 그거죠. CPI. 네,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물가 얘기 가지고 또 여러 얘기 나올 요새 텐데.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뭐 또 거기다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고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도왔어요 이번에. 그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스페인이 25도라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가 20도래요. 겨울인데 이 정도면은 일단 에너지 가격 쪽에서 한숨 돌린 게 나왔고 그렇죠. 그런 변화가 이제 서서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아무 그 변화가 없이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조금 숨통이 돌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은 또 고개를 막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투표권 박탈당하신 우리 블러드 총재까지도 약간 완화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게 되면 대동단결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 자, 출동해야지. 그러면 또 독수리 오용제처럼 딱딱딱 나오셔가지고 또 시장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를 모를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주가의 반응에 따라서 또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이빨로 죽이 이빨로 죽이면 이빨로 털면서 뭐 쇼미더머니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올라오는 주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경계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되 지금은 일단 한풀 약간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지금 딱 오늘 시도가 여기 들어올 것 같습니다. 2330을 안착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 1% 상승하면은 2310 정도 여기서 시작해서 30선 안쪽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약간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플랫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도해도 한 번에 안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그동안 지금 솔직히 왜 빠진 겁니까 이게? 빠질 이유가 충분히 않은 상황 쪽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였던 이 방향에 대한 전환들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기관들이 그동안 우리 이제 팔아야 됐었을 물량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아마 이번 주 초에서는 시도는 하되 멈칫멈칫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시장이 거기서 이제 약간 분위기 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종목 장세 펼쳐지겠죠. 근데 그럴 정도의 체력이 보강되느냐 아직은 거래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또 하나 코스닥도 보게 되면요. 코스닥도 그나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1월 효과치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1월 효과 나왔을 때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항상 11월, 12월 때 거래량을 확 하고 다 잡아먹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직 체력이 많이 복구되진 않았다라는 쪽이고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식 계좌 안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동향을 보면서 뭐 가서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막 왁자지 그런 인기가 아니라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보려고 가서 보게 되면은 주식 얘기 거의 안 하고 부동산 얘기만 하더라고요. 요즘엔 부동산이 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살 때냐? 뭐 그런 정부 얘기를. 나왔을 때 네. 대체 일단 뭐 어디가 얼마까지 갔다 얼마 들어왔더라 뭐가 뭐더라 그러고 뭐 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액션을 하실 사람들도 아닌데 또 대부분 다 지금 올해 2분기부터 걱정해야 될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담보대출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와이프 몰래 대출 받고 주식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또 니네 괜찮겠냐라는 심정으로 봤지만 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지만 아직 이제 그 관계 쪽에서 시장 움직이는 거 한번 또 말씀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주요 일정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보게 되면은 시작이 이제 또 바이오 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게요. 네, 바이오텍 쇼케이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의사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쭉쭉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2010년대 중반이었으면 참여한다만 하더라도 주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하는데 그래 뭐라고 하다 보니까 가서 뭐 보여줘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요. 어디 이런 것과 좀 진도 나가는 거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소개하는 부분들 보면은 뭐 메디컬 신문, 메디컬 뭐 무슨 인포텍 뭐 이런 잡지라고 신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많이 생겼더라고요. 의외로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분도 이런 매체도 생겼고 네. 게다가 뭐 그런 다른 채널 소개시켜드리면 안 되죠. 네, 뭐 괜찮아요. 네, 예, 뭐 그런 이제 바이오 전문 그쪽 정보가 된다면 참고할 만한 정보라면 네, 뭐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 네. 얘기 나온 개인적으로는 알바킹인가 이런 그러니까 구독자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바이오 쪽 관심 있으시면은 그분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인사이트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 출연했던 분 같은데. 그러실 겁니다. 네. 제가 어디서 뵀나 싶었더니 8.15 모니터에서 뵀었어요. 출연했었어요. 네. 그럼 괜찮죠? 네? 괜찮죠? 그러면. 네. 아니, 네. 예, 괜찮아요. 아니, 네. 근데 네. 그분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로서 하여튼 끝까지 네. 한번 파봤으니까 네. 그분도 그런데 네. 현장에 있는 분, 네. 저희 그 영상에서 유석환 대표 한번 8.15 유석환 네.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실제 저 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네. 창업 멤버 네. 대표였고 네. 지금은 로킷 헬스케어의 대표 회장이신데 로켓. 지금 당뇨발로 해가지고 오, 지금 예.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으신 분인데 네. 그분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듣는 게 바이오조 투자하실 땐 정말 도움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의심하고 의심하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이오 쪽은 일단 그 정도 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렇죠. 예, 또 저희 뜬구름 잡는 얘기만 저희는 하니까요. 네. 그 그래서, 얘기는 네.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러니까 많이 얘기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네. 확실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있으면 네. 딱 심플하게 그것만 얘기하면 되거든. 기준이 없으니까 매출이라는. 2번 죽이시는 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시고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국무차관이 방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뭐 IRA 법안 관련된 얘기 뭐 아니 그거에서 뭐 현대차랑 뭐 이렇게 엮으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이통사 쪽과 미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오픈랜 이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한미 간의 통신사 쪽에서도 중복 투자 관련된 걸 약간 좀 줄이면서 뭐 약간 좀 이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들 이것도 한번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투자를 하건 그걸 가지고 같은 소프트웨어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가성비 쪽으로 장비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가 더 크게 되면은 오히려 효율은 높아지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금요일 날 또 종목 중에 야 HFR 이거는 참 또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좀 내용들도 찾다 보니까 또 시장에 또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 만약에 이게 빠졌으면은 이게 급락했으면은 솔리드 같은 직접적으로 버라이즌에 들어간 회사는 더 밀렸어야 됩니다. 버라이즌이 지금 케이펙스를 투자를 축소한다고 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여기저기 뭐 특히 HFR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잘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뭐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뉴스가 같이 겹붙인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뭐 팔아 보니까 투신 뭐 한꺼번에 다 밀린 누가 파니까 같이 따라서 쭉 팔은 것도 아닐까 싶은데 뭐 이거 최근에 근데 네. 3호가 참 잽싸게 다 팔아버렸네.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네. 중형주급 이하에서는 그래서 저는 기관 쪽에
잘 안 보고요. 뭐 움직이는 거 특히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아유, 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 제외하고 수급 변화는 이쪽에 사모. 대해서 많이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내용 가지고는 좀 오버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라이즌 투자가 지금 지난 3분기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의 그대로 흐름인데 그걸 너무 오버했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추가로 충격 때문에 지금 한 29,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온다. 이 자리죠. 그러면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저가 매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에 지지선이 네. 버텨준다면 네, 거기 일단은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 스타일로는 보고 있다가 근처에 지지선 근처 오면 네, 들어오면은 그냥 일단 못 먹어도 고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약간 플랫한 자리에서 악재인 것 같은데 악재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머리 들밀고 보고요. 그러면 반등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거라도 따먹어야 되게 근데 이건 좀 HFR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아마 매출 자체는 작년보다 올해 매출 훨씬 더 좋을 거로 지난 IR 때도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 사이에 바뀔 리가 없거든요. 뭐 버라이즌 KPX 투자 약화된 건 그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수요일 날은 뭐 JP 모건 헬스케어는 뭐 그냥 이렇게 쭉 보시고 수요일 날은 12월 고용 동향 발표되는데 우리나라 고용은 또 어떨지 이것도 오랜만에 연간 고용 동향까지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거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방장관이 미국, 일본 쪽에서 2+2, 1+1 똑같은 내용. 네. 무슨 샴푸 사나? 예. 전 저거만 보시고 1+1, 2+2 하면은 네. 자꾸 샴푸가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교, 국방, 미국, 일본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이러면 좀 다양한 얘기 나누겠죠. 네. 네, 그래서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2일 날 목요일 날은 이제 드디어 또 12월 CPI가 발표되는데 11월 달에 7.1 이번에 나온 거로 보면 GDP 나오나 애틀랜타 그 연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6.8, 7 여기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서비스 쪽보다 재화 쪽에 그러니까 굿즈 쪽에서 거의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물가는 피크아웃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코어도 약간 꺾이는 것 같고, 코어도 역시나 같이 꺾인다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어차피 금요일 날 저희가 영향을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주 후반에 변화 체크하되 이날 장중에는 중국의 12월 PPI, CPI 다 나올 거고 차량 판매. 네. 여기서 발표되는데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요. 테슬라 가격이나 이번에 또 있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근데 그럼 뭐 아시아 전체 한다면서요? 한국에서도 한국도 하고. 합니다. 한국도 딜러들한테 뭐 그 콧대 높던.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야, 애플이 인하하는 거 봤냐? 가격 인하하는 거 봤냐? 애플이 인하합니다. 이번에 그래요? 주말 사이에 갑자기 쭉 해서 뭐 알림이 오는데 10% 할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매진. 진짜 그 와. 브랜드 파워가 그리고 그만큼의 열성 구매 고객층이 있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반대로 보면 이거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저 가격 인하해서 저 되겠어 하는데 브랜드는 회사가 가격을 인하한다. Q가 살까요, 죽을까요? 큐가? 네. 저는 안 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만의 리그. 그런가요?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안 살까요? 이럴 때? 저는 그냥 그럼 더 빠질까, 더 하락할까 싶어서 둘까요? 아니. 네. 그냥 내가 사던 건 삼성 편하니까. 네? 나는 삼성전자 걸 산다고. 그게 아니라, 저 선생님, 자,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 같으신데요. 그래도 난 삼성전자. 예. 아이고, 여보세요? 삼성이죠? 예. 네, 근데, 그, 브랜드 있는 게 예. 약간, 그러니까 이건 애플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플 얘기가 아니라 네. 전체 다른 브랜드. 네. 그러니까 보통 테슬라도 늘어나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때 사보자. 그런 구매 욕구가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떨어지는 만큼 Q가 받쳐주다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급한 하락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저는 그렇게 완전히 나쁘게 보진 말고
일단 데이터 확인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럴 겁니다, 다들. 그동안 콧대가 도도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거 가격을 좀 인하하면서 Q를 좀 살리는 역할 쪽으로 수요가 부진했던 거를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나올 거고 거기다 이 기존에 있던 재고 관리도 같이 할 거고 이런 변화들. 근데 그게 사실은 시장 바닥 신호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재고 판매 그때가 아하. 야. 그런데 이미 그걸 12월 달에 했다면 야. 네, 이제 임 대표님이 여우님이 되셨군요. 네, 꼬리가 9개가 되시는데, 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다 하시는, 네, 그런 동향들이 삐졌어요. 그냥 그대의 눈빛만 보면 다 알아요. 안경쓰고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이? 네. 이제는 계속 드립 이상한 거 막 던져야겠어요. 그래서 혼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자구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동향들 또 체크해 보는데 아마 기관 매물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도 계속 기관들은 뭐 물량을 줄인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소화 여부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 깊게 보는 게 롯데도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에이 뭐 껌 팔던 회사가 야구는 아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야구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롯데 팬들이 정말 롯데 정말 대단했는데 그냥 네 그들도 이제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잘하겠죠 올해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또 어느 식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보여줬던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나 이런 쪽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움직이면은 이 회사가 떠올라요. 롯데 쪽에서는 롯데 정보통신 이게 아마 계속 무슨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게 롯데 쪽에 그나마 갖고 있는 IT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가 돼서 롯데 뭐 2차 전지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뭐 롯데 케미칼을 중심으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하고 그러면서 약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쪽은 롯데 정보통신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큰 회의 나오게 되면 항상 먼저 반응하는 게 이런 SI 업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 네, 있습니다. 한국의 금통위 뭐 25p 인상하겠죠. 근데 하는데 이제 자꾸 금리는 조금씩 이제 한국은 뭐 빅스텝은 못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하는데 요게 계속 또 자극은 이제 금리를 자극하다 보니까 내수에 대한 불안감들은 계속 아마 본격적으로 금리가 이만큼 올랐어? 라고 타격은 2분기 정도일 겁니다. 1분기부터도 이제 벌써 반영되는 쪽이 있을 거고 2분기부터일 텐데 이제 이때에 대한 이제 내수의 반응들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때 네. 금융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저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나 동양 봤을 때는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금융주는 저는 금리나 뭐 NIM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한국은 이건 거의 사람 움직이는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금융주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말 찐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주주가치 우리도 신한처럼 따라가겠다라고 다 한 우리나라 국내 대형은행 한 3개만 그러니까 KB나 그다음 우리인가요? 뭐 하나? 뭐 KB, 우리, 신한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도 거기 들어가겠다. 그렇죠. 이런 급들이 다 우리도 비슷한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릴레이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찝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 금융주들의 상승이 그 진짜 신한의 그 배당과 관련된 어떤 정책 네. 이것으로 인해서 급등한 거냐 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올라간 거냐. 왜냐하면 건설주도 같이 올라갔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만약에 효과가 있는 거라면 금융주의 상승 이것도 어떤 추세적인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부동산 쪽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러면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반등에 일단은
파는 게 맞다. 파는 게 네, 맞다. 일단 정리해 더 오를 거라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듯이 이제 제자리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추세 상승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금리는 인상 기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게 부동산 쪽에는 여전히 부담감으로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금융주도 그 사이에서 실세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라면은 만약에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 한 반은 챙기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이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이클 가지고 움직이는 거나 업황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싸니까 거기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싼 거의 동력들이 딱 뭔가를 끌고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근데 그거의 큰 역할은 이렇게 또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네. 아니, 내가 이제 웃긴 거를 봐가지고 네. 저 치맥 인생님이 네. 와 착즙 선생의 힘이라고 3% 시청자가 42,000인데 네. 815가 52,000이래. 근데 내가 보니까 무려 5,400이거든. 같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저희 가족분들이 네. 일당 10입니다. 네. 한 분께서 10분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시청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고맙게 같이 아침에 함께 해주시고 월요일 아침부터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와 호흡해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민 팀장님이 안 오시죠? 네, 8시가 넘었는데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또 미일 정상회담 이건 뭐 같은 얘기일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실적 발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뭐 실적 발표는 나왔죠. 네, LG전자 또 삼성전자 나왔고 역시나 엉망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미국은 과연 어떨까? 시작이 되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지난주였었죠. 보니까 한번 휘청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유지가 되는지 뭐 JP모건, 블랙록, 시티그룹 다 금융주 쪽일 거고 델타항공 요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확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잘 영접하자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